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를 인지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해왔던 그런 조정 어떤 수법에 말려들지 않는 거. 그렇게 조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렇게 인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나르시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뭐 5년, 10년, 심지어는 3, 40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게 내 문제일까? 이 고민을 수없이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뭐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선생님의 유튜브와 책을 읽게 되고 정말 번개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대한 정말 확실한 인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인지만으로 생겨나는 변화는 정말 막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으면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어설프게 또 공부를 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나르시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게 초반에는 그런 인지가 해방감을 줘요. 맞아, 이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맞아, 이거는 저 사람의 요소였어. 맞아, 이거는 저 사람의 요소였어. 라는 어떤 인지가 주는 해방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해방감이 약간 좌절감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바뀔 거라는 희망을 걸고 이 관계에 머물렀는데 만약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좌절감이 주는 실은 괴로움이 있고요. 그 괴로움 때문에 인지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그냥, 이거는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받아들임, 이게 굉장히 그 나르시시스트의 인지에 대해서 괴롭지만 필수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태까지 수년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의 원인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건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말 수년, 수십 년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패턴을 한순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태까지 상황들이 물론 나의 요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갈등의 주 원인이 이게 상대의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를 머리로 인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적으로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지와 관찰을 실은 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정말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내가 이런 경험을 여태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나르시즘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대.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지한 바를 어떻게 보면 한번 검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위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검증하는 상대방이 실은 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보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편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밟기도 하고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나 스스로 어디까지가 나의 바운더리인지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태까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있는데 나는 뭐 지금 한순간에 나르시시스트한 사람이 바뀔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관계를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어. 그 바운더리 설정을 일단은 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애매모호한 내 내적인 바운더리 설정이 굉장히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의 컨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이대로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이게 내가 너무 정말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브레이크다운 하겠다 했을 때, 그치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얼마의 연락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 정서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수년간의 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면서 수년간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내가 정서적으로 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지 내 지금 심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 피해를 받고 나서. 근데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저번에 우울증이 정말 그냥 너무나 뚜렷하게 깔려 있으신데 제가 근데 누구누구 씨 너무 이렇게 우울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 우울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더 면담이나 상담이 치료가 진행되면 본인이 우울하다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울감을 느껴서 이 우울감이 만성화가 돼서 본인이 우울하다는 걸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정서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케어, 그게 어떤 자기 어떤 셀프 케어 방법들이 변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은 초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